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들으셨습니까? 네. 윤석열이 한동훈 등 정치인을 말하며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죽이겠다면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등 야당 정치인은 당연히 그보다 우선한 표적일 것입니다. 이 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그 내용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었을 땐 더 끔찍했습니다. 네. 이 진술은 윤석열이 김용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노상원이 정치인, 판사, 연예인 등을 수거하고 사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략 그렇게 취지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 대통령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80년대로 회귀해서 윤석열로 부활한 전두환의 군부 검찰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법정 구속된다면 불법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와 책무를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것이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상황 내지는 검토할 상황이 되는지 그때 보겠습니다. 이제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고요. 지금 팩트시트의 최종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마무리를 잘 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잘 하면서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연간 최고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국내 설비 투자 축소로 이어지거나 외환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설비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백지 외교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이제 곧 발표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마지막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다 된 후에 우리가 잘 되온 팩트시트를 기대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그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는 정상 간의 관계 회복이고요. 6건의 MOU가 서로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교류가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소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터놓고 논의가 되었고, 또 어찌 보면 부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화 관련한 공연이 이렇게 서로 논의된, 그러니까 열려진 그런 계기가 된 것 등등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대화하는 그런 토대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TV를 통해서 그 광경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빈술의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의 한중 관계 파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극우 세력의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헌법재판소까지 끌어들이면서 한중 관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극우 세력의 협중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 측 반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할 말을 충분히 하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대화는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러저러한 과정과 연계해서 또는 뭐 그와 별도로 핵 비확산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언급을 했는데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건 꼭 무슨 중국을 특정하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GPU 25만 장,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26만 장은 실제로 AI 3강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러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놀라는 것 같고요. 삼성, 현대차, SK 등등은 기존 그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이걸 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그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도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루겔 GPU를 미국 기업에게만 공급하겠다는 발언과 이번 엔비디아 발표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어떤 통제 장치가 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명하신 이후에도 바로 다음 날 실제로 UAE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이런 GPU의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와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국 잘 풀려갈 것이다. 서로 윈윈이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